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최근 미국 작가 딘 쿤츠가 약 40여 년 전에 발간한 한 소설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딘이 1981년에 쓴 어둠의 눈이라는 이 제목의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내용 안에서 세계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언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눈은 가상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코로나 발병을 예언했다고 지목된 부분이 바로 여기였는데요. 그 번역된 부분을 좀 보시면 그들은 우한시 외곽의 RDNA 연구소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이 물질을 우한 400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은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400번째 미생물이었다. 정말 놀랍게도 이 구절은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로 발생된 지역인 중국의 우한이라는 지명을 콕 집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설 속의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개발된 물질이라는 의혹까지 언급하고 있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적인 질병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실수로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있었는데요. 이 소설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만 같이 전개를 해서 전 세계 독자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작가 딘 쿤츠, 그가 이 소설을 썼던 1980년대에 과연 40년 후인 2020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아주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일까요? 누구도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인류의 이런 존망에 대한 예언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예언가 도미에서도 단골 손님이죠.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29년 세계 대공황, 2003년 이라크 전쟁 같은 이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높은 적중률의 예언률을 보이고 있는 에드거 케이시도 유명하죠. 또한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리고 미국의 9.11 테러 같은 이런 재앙을 예고한 바바 반가도 토미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언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다, 아님 벌어진 상황을 억지로 말에 끼워 맞춘 거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예언가들이 가진 영적인 힘, 이걸 신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존재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서 일어날 이런 대소사를 예언하고 이 예언문을 엮어서 발간한 예언서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이 예언서의 내용 중 한 구절을 읽어드릴 겁니다.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사건을 예언한 건지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건 번역본입니다. 백두산 북쪽에서 오랑캐의 말이 긴 울음소리를 내면 평안도와 황해도의 하늘에 원한 맺힌 피가 넘칠 것이다. 1950년대에는 호랑이와 토끼의 해로 남북이 서로 대치하리라. 인천과 부평 사이에 천척의 배가 정박하게 되리라.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오랑캐의 말이 긴 울음소리를 낸다. 남과 북의 배치 천척의 배의 정박. 이 부분을 해석한 학자들은 바로 한국전쟁, 6.25 전쟁을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나 인천과 부평 사이의 천척의 배, 굉장히 디테일하죠. 이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라고 저도 들리는데요. 이 예언서는 과거 조선에서 만들어진 예언록 중 그 내용이 가장 정확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정감록의 한 구절입니다. 정감록은 조선 중기 18세기 영조 혹은 정조의 재위 무렵쯤에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예언서 중 하나인데요. 6.25 전쟁이 1950년대에 터졌으니까 그로부터 최소 2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서죠. 당시에 이 예언서가 나들었을 때 무슨 당장의 변화가 생겼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기억하고 신뢰하던 무리들이 6.25 전쟁이 터지기 전 예언에 따라 북한 지역 사람들이 한반도 남쪽 지역으로 먼저 피신을 하면서 전쟁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사실을 취재한 방송까지 나오게 되면서 정감록이 한국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죠. 물론 예언에 비판적인 분들은 그저 어쩌다 한 번 우연으로 맞아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감록이 예언한 또 다른 크고 작은 한국의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정감록의 삼한삼림비기라는 문단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임진년에는 도읍을 옮기게 된다. 자, 정감록이 작성된 이래 지금까지 임진년은 총 5번, 1772년, 1832년, 1892년, 1952년, 그리고 2012년. 우리가 수도를 옮긴 적이 있던가요? 8년 전인 2012년 대한민국은 수도의 분산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출범시켰고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명명한 적은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그 예언이 지목한 해와 내용까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신기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정감록의 500론사라는 문단에는 이러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조선 자손 말년에 궁중에 여성이 즉위하게 되며 어린 임금도 왕자에 올라 어린 임금 원년에 크게 옥사가 일어나 피가 성곽에 흐르게 된다. 아니, 이건 도대체 어떤 부분일까요? 정감록을 연구하는 이들의 해석에 따르면 궁중의 여성이 즉위한다 라는 구절은 바로 전 정권인 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가리키고 있고, 어린 임금이 왕좌에 오른다 라는 부분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부터 조선노동당 최고 사령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예언한 문장이라고 해석합니다. 어린 임금 원년에 크게 옥사가 일어난다 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시작으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확립하기 위해서 내부 숙청을 하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긴 했지만 단순히 문장을 끼워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늘 의심하거든요. 하지만 여성의 즉위 혹은 어린 임금의 왕자 같은 키워드가 정확하게 매치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두 지도자가 취임했을 당시 정감록의 예언이 실현되었다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감록은 약 1739년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년 전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정감록은 조선의 앞날에 대한 일들을 마치 현실에 일어날 것처럼 또 불길한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조선의 해악으로 불렸고요. 굉장히 불길하게 여겨졌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 책의 존재를 알게 된 영조는 정감록, 이건 아주 교활하고 사악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라고 명했을 정도입니다. 왕이 소유조차 하지 말라는 그런 강경한 명령을 내리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감록에 조선 왕조의 몰락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구절인데요. 조선이 운명을 다하고 정씨가 계룡에 새 도읍지를 세울 것이다. 마지막에 정씨가 계룡에 새로운 도읍지를 세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여러 갈래로 해석이 나뉘고 있지만, 실제로 조선왕조는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인해 일본의 외교권을 강제로 양도하여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죠. 정씨, 계룡이라는 키워드는 그 어디에도 끼워 맞출 만한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과거 한반도에서 작성된 예언록이 비단 정감록뿐만은 아닙니다. 정감록과 비슷한 시기인 조선 말기, 평안남도 대동군에 살았던 도인 송하옹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송하비결. 이 송하비결은 2800자의 한자가 4자의 성구로 쓰여져 있는데요. 한 역학자가 필사본 형태로 간직을 해오다가 2000년도 말에 해석한 부분을 발간하면서 주목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한반도의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2012년 동일본 대지진까지 이어냈다고 해석되어 있죠. 우선 지진이라고 추정되는 부분을 보실 텐데요. 2010년 외는 밤낮 없이 벼락처럼 흔들리며 불기둥이 솟구치고 땅이 뒤집힐 것이다. 실제로 2012년 일본은 사상 최악의 지진이라고 불리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도 꾸준히 지진 빈도가 높아져 가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송하비결에는 국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을 예언했다고 일부가 주장합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넓은 바다의 큰 섬에 있는 흰 돌이 붉게 변하고 흰 집에 도적이 침입한다. 여기서 해석에 따르면 이 넓은 바다의 큰 섬은 미국의 뉴욕 세계무역센터, 흰돌이 붉게 변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미국 워싱턴의 국방성 건물 펜타곤, 도적의 침입, 9.11 당시 공격당한 미국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제 말소리가 조금 줄어드는데 저도 어쩌면 이 해석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매모호한 문장 그냥 끼워 맞춘 거 아닐까요? 약간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송하비결을 소개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 중에 꽤 굵직한 사건, 2002년 월드컵과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꽤나 구체적으로 이어냈기 때문입니다. 송하비결에 쓰여진 이 사자, 성구를 해석한 부분을 보면 2002년 이모년에는 세계의 인물들이 모여 큰 대회가 열리고 국군의 기쁜 별이 비추니 성적이 좋을 것이다. 또한 이 시성을 가진 자가 권력을 쥐려 하나 결국 왕은 유한이가 될 것이다. 한국인이라면 2002년을 그 누구보다도 월드컵으로 기억합니다. 자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경기에다가 우리가 4강까지 진출하면서 정말 열강의 도가니가 되었죠. 송하비결에서는 그 내용과 연도까지 정확히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2002년 12월 1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 사이에 결국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 송하비결은 이 한자성어처럼 4개의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하죠. 다시 한번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닌 송하비결 연구자들의 해석임을 밝혀드립니다. 예언 이런 건 정말 말장난 아니냐? 라는 의견과 정말 어떤 신비한 영적인 힘으로 말을 한 신기한 책 같다라고 여러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정감록과 송하비결 모두 한자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또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지 신빙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는 더욱더 과거 예언서들이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죠. 마지막으로 정감록에 있던 예언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기해년 2019년과 경자년 2020년은 정정하나 신축년인 2021년 초에 질병에 약이 없어 가장 두렵도다. 지금은 2020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야말로 혼란 속에 있죠. 그런데 이 예언이 말하고 있는 2021년 초의 질병이란 건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질병에 약이 없어 두렵다.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